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30살 신우입니다. 저희 오빠 부부가 토요일에 왔다 갔는데 집이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오빠가 31살이고 새언니가 29살인데 빠른 생일로 저랑 같은 학년 졸업했어요. 연애를 오래 했고 집에 자주 드나들어서 저랑도 친구 같은 사이로 지내다 이번 연도 1월 말에 결혼했어요. 새언니 집에선 9수에 결혼하면 안 된다고 1년 미루라 했는데 고집 부려서 결혼했고 그 집에선 지금 형편이 안 좋다고 보태준 거라곤 예단 500만 원 뿐입니다. 집은 오빠 회사가 저희 집이랑 가까워서 옆 동네 버스 6정거장, 차로 10분에서 15분 거리에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 하나 해줬습니다. 혼수는 살면서 필요한 거 하나씩 산다 하고 당장 필요한 냉장고나 세탁기, 주방기기 등 간단한 건 오빠가 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토요일에 오빠네 부부가 점심 같이 먹자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가까이 살아도 평소 왕래도 없고 연락도 잘 안 하고 각자 사는데 웬일인가 했습니다. 근처 한정식 집에서 낮술 한 잔씩들 하며 늦은 점심을 먹고 집으로 와서 이른 저녁부터 슬판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술을 잘 못해요. 점심때부터 맥주 한 잔 먹고 얘기 듣고 있었습니다.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 명의를 부부 공동 명의로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말을 돌려서 하긴 했는데 결론이 새언니가 자기 집이 아닌 것 같아서 인테리어나 집 꾸미는데 흥미가 안 생긴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빠는 가만히 있고 엄마가 이제 결혼한 지 반년이고 당장 큰 살림 살 돈도 없는데 인테리어는 차차 하면 되는 거고 명의를 넘겨주면 너희 세금도 많이 나올 것이다. 날도 더워졌는데 에어컨 한 대 사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빠랑 엄마 사이에 논쟁이 오갔고 오빠가 하는 얘기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장모님이 즉 새언니 어머니께서 너희 집 누구 명의냐? 이제 결혼도 했고 어엿한 가장이고 집 명의 정도는 너희 앞으로 해놔야 한다고 부모님들도 생각이 있으시면 명의 이전해 주실 거라고 했답니다. 그 얘기를 하니 새언니도 놀란 표정으로 안절부절하고 오빠는 취해서인지 미쳐서인지 가만히 있으라며 계속 엄마한테 대들었고 가만히 계시던 아빠가 안주로 먹던 수박을 오빠한테 집어 던졌어요. 저희 아빠 조용하시고 화 잘 안 내시는데 화내면 엄청 무섭습니다. 그런 얘기 할 거면 집에 오지도 말라고. 어디 새아가 있는데 엄마한테 대드냐고 소리치셨는데 평소 같았으면 가만히 있었을 오빠가 아빠한테도 대들다가 뺨인지 머리인지를 한 대 퍽 소리 나게 맞았습니다. 한 대 맞고는 벌떡 일어나더니 아이씨 뭐라고 소리 지르고 새언니 손잡고 나갔어요. 이게 토요일까지 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새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소란 피워서 미안하다고 울면서 얘기하는데 왜 그랬냐고 오빠 많이 취했던 것 같다고 더 늦기 전에 와서 잘못했다고 빌라고 했더니 새언니가 하는 말이 너도 시집 가면 준다고 네 명의로 아파트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전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오빠는 장남인데 결혼까지 했는데 부모님 명의로 돼 있으니 그늘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 같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자기도 집에서 미루라는 결혼 빨리 독립하고 싶고 가정 꾸리고 싶어서 한 건데 너무 섭섭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내 명의로 아파트가 있지도 않고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빚 없이 시작하는 게 어디냐고 나 같으면 감사하다고 살겠다 했더니 제가 아직 시집을 안 가서 모르는 거랍니다. 그늘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한 건지 모른답니다. 저희 엄마는 토요일 밤부터 말씀 한마디 없으시고 아빠는 아무 일 없던 양 지내십니다. 제가 주제 넘게 얘기할 입장도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함에 글을 적어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오빠네 부부가 속히 말해 다 받아먹고 배가 불러서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집도 다 뺏어버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시집을 안 가서 모르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며느리 같고
오빠 역시 미친놈 같아요. 연애 때는 전혀 그렇게 안 보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겠죠? 추가. 대부분의 댓글이 집 뺏어라, 월세 받아라 이런 댓글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궁금해 하실 분 계실까 해서 시간 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추가 설명을 하자면 새언니는 일을 안 합니다. 회사 생활을 해본 적 없고 미용실이랑 아울렛 같은 곳에서 20살 초중반 때 잠깐씩 아르바이트 했고 오빠랑도 옷가게 일하면서 만났어요. 이후 오빠랑 사귀고부턴 일을 안 한 걸로 압니다. 댓글 보다가 좀 소름 끼쳤던 게 있는데 장모님은 그 집에 자주 오셨을 거다. 같이 살 생각 아니냐는 글을 봤어요. 새언니는 외동딸이고 홀어머니십니다. 가끔 인스타 보면 새언니가 그쪽 어머님과 외식했다는 사진이 간간히 올라오는데 자주 보는 것 같긴 합니다. 나중엔 같이 살 수도 있겠네요. 아기는 아직 없지만 빨리 낳아서 키우고 싶다고 자주 얘기합니다. 예전에 한번 같이 백화점을 간 적이 있는데 아기 신발 하나 사달라고 아기 신발이 집에 있으면 아기가 빨리 생긴답니다. 새언니가 엄청 미인이냐는 글은 아담하고 귀여워요. 글 쓰고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에 저녁 먹으면서 아빠 엄마께 말을 꺼내봤습니다. 혹시 오빠나 새언니한테 연락 왔었냐고 물어보니 참 어이없게도 엄마한테 카톡 하나 보냈답니다. 장문으로 보냈는데 대략적인 내용이 소란 피워 죄송하다. 얼굴, 목소리 들으면서 말씀드릴 자신이 없다. 죄송한 마음뿐이다. 오빠는 잘 얘기해서 사과드리게 하겠다. 마음 푸셨으면 좋겠다. 이런 류의 내용이었습니다. 엄마는 읽고 답장 안 하셨고 아빠도 그냥 냅두라고 했답니다. 이제 어떻게 하려 그러냐 물으니 저한텐 아무 말씀을 안 하셔서 인터넷에 이런 글을 적어봤다 했다가 등짝 맞을 뻔했습니다. 집안 망신이라고 왜 좋은 일도 아닌 걸 떠들고 다니냐고 익명이라 괜찮다고 이런 데가 여러 사람 의견 들을 수 있는 거라고 했더니 저희 엄마는 궁금하셨는지 사람들은 뭘 하냐고 물어봤어요. 월세라도 받아라, 지원 끊어라 등등 댓글에 있던 말 대충 얘기해줬더니 한숨만 쉬셨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새언니 전화 왔었다는 얘기도 다 했습니다. 그래도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고민이 되긴 했지만 많은 분들의 댓글을 보니 저희 부모님이 너무 안쓰러워 얘기를 들었고 혹시 제 명의로 아파트가 있냐고 그런 말을 하더라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여기서 참 어이없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빠가 장가 갈 때 원래 부모님이 봐두신 아파트가 따로 있었는데 이왕 살 거면 신축 아파트가 좋고 오래 살 거면 유명 브랜드 아파트 살고 싶다고 결국 신축 브랜드 아파트 들어갔어요. 제 명의 아파트는 없어요. 아빠가 그럼 저도 해줘야지. 너만 그렇게 살면 동생이 좋겠냐 하니 오빠가 전 오피스텔 같은 거 사주면 된다 했답니다. 전 받을 생각도 없고 해달라 하고 싶지도 않아요. 엄마는 배신감인지 뭔지 화나셔서 술 안 드시는 분인데 밥 먹다 말고 술 드셨어요. 그리고 저번 주 주말에 아빠가 오빠를 불렀습니다. 집에 잠깐 들리라고. 근데 친구들이랑 계곡 가기로 했다고 안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화요일 날 새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빠한테 혹시 무슨 얘기 했냐고 주말에 부르시더라고. 약속 잡아놓은 거라 못 갔는데 화가 나신 것 같다고. 오빠가 그날 취해서 대들었는데 자기가 좌불안석이다. 계속 절 잡고 얘기하려 하고 오빠만 잘못인 걸로 몰고 가길래 명의야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냐. 나한테 전화할 게 아니고 그 다음 날이라도 당장 찾아와서 잘못했다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차마 만나 뵙고 말씀드리기가 무섭답니다. 저는 편하니까 이렇게 얘기라도 하는데 저 아니면 어디 얘기할 곳도 없답니다. 또 울고불고 해서 만나서 얘기하자 하니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약속 있다는데 알았다 하고 뒀습니다. 아빠 속은 모르겠습니다. 물어봐도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저희 엄마 엄청 마음 여리고 소녀 같으신 분인데 이번 일로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습니다. 많이 속상해 하시고요. 아마 제 생각이긴 하지만 이번 주말에도 아빠가 오빠네를 부를 것 같습니다.
지켜보시며 몇 번 기회를 주시는 분인데 그걸 피하다 보면 진짜 다 뺏을 뿐이란 걸 오빠도 알겠죠. 아빠가 화를 안 내고 지켜보고 계시니 제가 먼저 오빠네 부부한테 난리치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있으라니 가만히 있는 중입니다. 많이 힘도 됐고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도 찝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어제 일요일에 새언니는 안 왔고 오빠 혼자 집에 왔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얘기하다가 결국 큰 소리가 오갔고 저희 엄마가 불편하면 없는 자식 칠 테니 너희 좋을 대로 알아서 살으라고 하며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빠도 가만히 계시다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라고 아들 좋다는 게 다 옛말이라며 어디 부모한테 대드냐고 화도 안 내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희 엄마 7년 전에 크게 수술하신 적이 있는데 그 후로 가족 간에 더 끈끈해졌어요. 아빠도 엄마 걱정에 집에서 쉬게 하시며 살림도 잘 도와주시고 가족끼리도 큰 소리 날 일이 없었는데 오빠 결혼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니 많이 속상하셨을 겁니다. 여담으로는 새언니가 결혼 전에 저한테 했던 말이 있는데 저희 엄마 부럽다고 엄마처럼 살고 싶다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저 새언니 눈에는 집에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하고 등산 다니는 편한 주부처럼만 보였나 봅니다. 아빠는 없는 자식 칠 테니 집에서 큰 소리 나게 하지 말라고 집은 빼도록 하고 너희도 결혼했고 가장이니 네 식구들은 너희끼리 먹고 살라 하시고 새아기한테도 문자 보낼 바에 보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빤 그럼 이렇게 된 게 새언니랑 결혼해서 큰 소리가 나는 거냐고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며 이상한 흑백 논리를 펼치고 헛소리를 하고 오빠는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 없이 씩씩거리면서 나갔고 엄마는 안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시고 아빠는 엄마 아프니까 보쌈 시켜 먹자고 하시고 보쌈 먹는 중에 새언니 전화 와서 아빠 앞에서 그냥 받았습니다. 지금 되니 녹음이 생각나지만 전화가 올 당시는 그런 생각도 안 났어요. 통화음 크게 해놓고 받았습니다. 스피커폰 해놓으면 엄마가 혹시 듣고 더 속상하실까봐 못했고요.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었는데 같이 가야 했다고 또 같은 얘기 하길래 나한테 전화해서 될 일이 없다 하고 끊었습니다. 아마 아빠도 통화 내용을 대충 들으셨을 겁니다. 그 집 빼서 우리 이사할까? 라며 농담까지 하시며 보쌈만 맛있게 드시는데 다른 쪽으론 오빠가 아빠를 닮은 구석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일어나면 드셔야 한다고 살코기 발라서 통에 넣어두시는 걸 보고 오빠가 더 한심하고 미련하게 느껴졌어요. 집은 정말 빼실 생각인 것 같아요. 둘이 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 또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화번호 바꿀 생각입니다. 이참에 인맥 정리한다 생각해야겠습니다. 그간 친하게 지냈고 가족 됐다 라는 생각에 이해하려 노력했는데 참 저희 부모님만 불쌍합니다. 저라도 잘 해야겠어요. 저도 내년쯤 결혼 예정인데 제 남편 될 사람한테도 집에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를 해줘야 하나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 근 한 달간 마음고생 많으셨는데 아직 확실한 매듭이 지어진 건 아니지만 이젠 좀 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새언니 입장도 이해해보려 했고 공감해주고 싶었는데 점점 도가 지나치고 집안의 어른이 누군지 모르는 것 같은 행동이 화가 나고 잘못하고도 발빼기에 급급한 태도가 화가 납니다. 저희 아빠는 한다면 하시겠지만 저희 엄마, 자식이라는 이름에 또 무너지지 않으셨음 합니다. 세 번째 추가. 많은 분들 댓글과 부모님 걱정해 주신 덕분에 잘 해결됐습니다. 마지막 글 쓴 이후 저희 아빠는 새언니에게 연락했고 새언니랑 오빠랑 같이 집에 왔어요. 내심 아빠도 안 듣는 척 하면서 제가 여기 글 쓰고 얘기해 준 걸 듣고 계셨나 봐요. 참 철없다 느낀 건 언니랑 오빠가 집에 도착했을 때 제가 문 앞으로 마중 나갔는데 새언니가 절 보며 표정으로 어떻게 하는 듯한 표정 인사를 하더군요.
그때만 해도 실실 웃으며 마치 중고등학생이 잘못하다 걸려서 친구끼리 표정 주고받는 것처럼요. 저희 아빠는 너희 둘은 부모의 베품이 당연하다 생각하느냐. 세상엔 빚으로 시작하는 사람도 한둘이 아닌데 고생이란 걸 해봐야 아는 거라고. 네 엄마 편찮은 거 알면서 잘못된 행동이라는 등등 오빠를 훈계하셨고 새언니에겐 자식과 부모는 끊을 수 없는 줄로 연결이 돼 있는데 새해가 생각은 어떻냐. 이 줄이 끊기면 양쪽 모두 타격을 입는 것이다.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집이라는 게 아직은 너희한테 부담이었나 보다. 그저 내 식구 편하게 살자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했는데 생각이 짧았다 하시며 당장 빈몸으로 쫓아내는 것도 못할 짓이다 생각하니 3달 주시겠다 했습니다. 3달 안에 전세 알아보고 상한가는 1억이다. 이 돈은 안 갚아도 되지만 이 자금을 대주는 만큼 며느리도 아들도 집에 대한 도리는 해라. 이런 말씀이셨어요. 1억으로는 이 근처에서 전세 투룸 구하기도 힘들 텐데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아빠 말씀이 끝나고 할 얘기 있냐고 물으셨는데 오빠는 대답 없이 한숨만 푹푹 쉬고 새언니는 울면서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이제 아기도 낳을 건데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울면서 얘기를 하니 뭐라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엄청 서럽게 울어서. 그 아파트는 팔다 안 팔리면 저 주겠다고 하셨는데 나는 됐어요 했더니 새언니가 아버님 너무 하신다고 옆에 가만히 계시는 저희 엄마 붙잡고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울고 오빤 그냥 일어나서 새언니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겁만 주려고 말씀하신 건지 알았는데 아빠 통화하는 거 들어보니 진짜 집 내놓으셨어요. 강단 있고 딱 부러지는 게 있다는 건 극히 알고 있지만 정말 내놓으실 줄 몰랐어요. 엄마도 많이 안정되셔서 전처럼 농담도 하고 지내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셨을 겁니다. 이번 주엔 부모님 2분 모시고 영화도 보고 바람도 쐬고 오려 해요. 요 1달여간 주말마다 시달리시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셔서 간만에 효녀 노릇 좀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제 번호는 바뀌었어요. 새언니가 분명 전화를 했겠지만 이제 신경 안 쓰려 합니다. 2번째 사연입니다. 결혼 3년차 새댁입니다. 지금 현재 시부모님과 합가 중이고요. 어머니께서 편찮으시고 좀 일이 있으셔서 시댁에 들어와서 살게 됐네요. 하루 빨리 분가하려고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꾹 참으며 힘들게 돈을 모아 단칸방 전세방 얻을 돈을 모았네요. 형편이 형편인지라 친정에서도 조금 도움도 얻었고요. 하루빨리 나가고 싶어 입술 꼭 깨물며 악바리로 아끼며 살았습니다. 시댁 부모님 모셔놓고 식사를 하다가 저희 분가하겠다 하니 시어머님이 따라오신다고 하시네요. 워낙 고집이 있으신 분이셔서 저희가 자리 잡고 모시겠다. 지금 모신다고 해도 어머님만 힘드시다. 라고 하니 싫다고 하시네요.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저도 일을 하고 있어서 챙겨드리기도 힘들고 분명 모시고 살면 분명 트러블 없지 않아 있을 건데 제가 미칠 지경이네요. 신랑은 신랑대로 어찌 그럴 수 있냐. 네 같으면 친정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살고 싶다면 넌 좋겠냐. 안 그래도 몸도 편찮으신데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그건 부모님 사정이고 우리 부부는 우리 부부의 삶도 있는 건데 우리 부부 생활에 부모님이 필요해? 그렇게 부모님이랑 살고 싶어? 애기야? 결혼한 다 큰 성인이잖아. 난 3년간 친정이랑 떨어져서 살았어. 난 꼭 분가해야겠다. 계속 부모님이랑 같이 살 수 없어. 그렇게 하기 싫으면 혼자 살아라. 난 혼자라도 분가해야겠다. 하고 방으로 들어와 폰을 켜고 이 답답한 마음에 흥분을 삭히고 글을 씁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꼭 같이 살아야 하나요? 진짜 분가하고 싶어 미쳐버리겠습니다. 추가. 댓글 하나하나 감사하게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요. 시아버님 계시고 너무 건강하십니다.
어떤 분이 시어머니 아프시니 데리고 지내다가 여유가 되니 버리고 가시냐 하시는데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일하고 지친 몸으로 자주는 못해도 밥 해드리고 신랑과 더 아프기 전에 신랑 꼬셔서 어머님 모시고 구경거리도 시켜드리고 일 때문에 병원 같이 못 가서 죄송스러워 집에 갈 땐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군것질거리 꼭 사들고 가고요. 신랑 보고 어머님 용돈 챙겨드리자고 먼저 말 꺼내서 없는 돈 탈탈 털어서 어디 가서 굶고 다니시지 말라고 다음에 여유 되면 더 챙겨드리겠다고 적지만 10만원, 15만원이라도 용돈 챙겨드리고 아픈 시어머니 때문에 친구도 못 만나고 결혼해서 3년을 포기하며 집 일에 주말 하루 종일 시어머니 맞장구 쳐주며 살았네요. 신랑한테 남동생 2명이 있습니다. 신랑이 첫째 장남이네요. 둘째는 며칠 전 장가를 가고 셋째는 학생이라 학업에 충실하고 있고요. 문제는 아들 2이나 있는데 왜 저희가 모셔야 되고 제가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단순히 이유가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모셔야 된다면 저 맏며느리 때려치고 싶네요. 그러다 보니 이게 여기서 뭐 하는 건지 싶기도 하고 진짜 님들처럼 내가 종도 아니고 합가를 하니 당연 부부 생활도 안 될 뿐더러 이게 부부가 맞는 건지 싶기도 하더라고요. 신랑도 시부모님께 잘해드리려고 노력한 거 인정한 부분입니다. 부모님께 분가한다고 말씀드리기 전부터 신랑과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신랑은 부모님이 마음에 걸려 하더라고요. 여러 번 설득하고 타이르고 싸워보기도 하고 별별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자기도 지칠 대로 지쳤는지 분가하자 하고 제가 모진 년, 나쁜 년 소리 들을 각오하고 말씀드렸고요. 어제 전 방에서 잠 뒤척이고 남편은 거실에서 자더군요. 며칠 동안 저 신랑 몰래 방 보러 가려 합니다. 방 보고 마음에 드는 집 있으면 신랑 몰래 방 계약하고 하렵니다. 그때까지 남편이랑 얘기하고 안 되면 진짜 마음 먹고 주말 부부가 되든 아님 정말 진지하게 혼자 살렵니다. 오늘 아님 내일 제가 올린 글과 댓글 보여주며 신랑이랑 얘기하고 또 쓸게요. 진심 어린 댓글 감사합니다. 2번째 추가, 관심과 격려, 걱정, 그리고 조언 등등 감사합니다. 글에 두서가 없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여주고 신랑과 이야기하고 이런 늦은 시간에 글을 씁니다. 저희 친정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저랑 남동생, 시집 장가 다 갔습니다. 친정 엄마께서도 몸이 편찮으십니다. 남동생 부부가 모시고 산다 해도 너희가 왜 모시냐? 너희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우린 이제부터 신혼인데 우리 신혼 방해하지 말라 하시고 난 너희 아빠만 있으면 된다. 정 아프면 아빠가 병원 데려다 주고 하니 너흰 너희 가정에만 충실하고 할 도리만 해라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안 와도 되니 주말에 데이트하고 놀러 다니라고 하시고 주말에도 되도록 오지 말라 하시는 분이세요. 몸이 너무 아파도 아빠랑 데이트하면서 남은 여생 보내고 싶다고 오고 싶으면 데이트 방해하지 말고 일주일 미리 연락하라 하십니다. 저희 부부가 친정에 가면 시댁 부모님 드리라고 없는 돈으로 소고기, 전복, 장어 등 챙겨주시고 집에 가다가 차 기름값 하라고 신랑 몰래 5만 원을 항상 손에 쥐어주시며 보내시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시면서 신랑 잘해주고 시댁 어른들께 잘하라고 하시고요. 시집 가기 전에 몸이 안 좋으신 줄 몰랐습니다. 시집 가니 몸이 편찮으시다 하시더라고요. 집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는 소리 듣기 싫어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알바인지라 시댁 부모님, 집안일 챙겨드리고 하려니 직장은 힘들더라고요. 그나마 알바하며 진짜 이거라도 어딘가 감사히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남들은 적금을 몇십만 원 넣는 거 신랑이 알게 되면 시어머니 병원비도 없는데 적금 들었다고 병원비 쓰게 해지해라 할까봐 몰래 단돈 10만 원 그리고 자유적금 하나 들어 모았습니다.
커피, 액세서리, 옷, 신발, 화장품 사고 싶으면 꾹 참고 생활비 절약하며 자유적금에 넣고 먹고 싶은 거, 아플 때 택시 타고 싶은 거 꾹 참고 절약하며 자유적금 넣고 친정엄마께서 신랑 몰래 주신 기름값 5만 원 안 쓰고 자유적금에 다 넣었고요. 신발 다 떨어지면 본드로 붙여서 쓰고 화장품은 샘플로 쓰고 옷은 시집 오면서 한 번도 사 입어본 적이 없고 액세서리 머리 고무줄 하나입니다. 가방은 신랑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제 핸드백이고요. 저 이렇게 모았습니다. 친구 만나는 건 주말 되면 항상 어머님 모시고 장 보고 친구분들이랑 식사나 운동하러 가시면 꼭 저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고요. 하루는 거절했다가 신랑 따로 불러 제 뒷이야기를 했다길래 그 뒤로 그냥 갑니다. 싫어도 할 수 없이 그냥 갑니다. 진짜 아무리 제가 저 나름대로 노력해도 잘하려고 해도 시어머님은 시어머님이시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신랑한테 저 몰래 제 욕해도 차곡차곡 모이는 적금 금액들만 바라보고 참고 또 참고 울고 싶은 거 혀 깨물며 참고 지냈습니다. 분가하겠다고 시댁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나 분가하려고 사실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아끼고 아껴 모아둔 적금이 있다. 분가하자 한 거고요. 저희 아버님 정말 건강하십니다. 주말엔 달리기, 평일 6시 수영, 저녁 7시에서 8시 헬스 하셔서 너무 건강하십니다. 몸도 단단하시고요. 아버님도 이렇게 건강하신데 어머님 가시는 곳 제가 다 따라가야 하나, 굳이 데리고 가야 하나 싶기도 하고 아버님도 저에게만 잘하고 이해하고 어머니 편찮으시니 네가 좀 도와드리라 하십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신랑과 말도 안 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제 할 일 하며 지내다 어제 신랑이 일 마치고 이야기 좀 하자 하길래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창살만 없지 감옥 같고 답답해서 터질 것 같고 분명 집에 가서 얘기하면 싸울 거 뻔하고 싸우기도 싫고 항상 저희 얘기 조용히 해도 시어머님이 몰래 다 들으셔서 또 몰래 들으시곤 아들 잡는다고 분명 저에게 뭐라 하실 것 같아 집 근처 카페에서 얘기하자 하고 갔습니다. 말없이 서로 한숨만 쉬다 폰으로 판에 제가 쓴 글과 댓글 천천히 읽어보라고 쥐어줬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지 읽는 동안 반박은 하지 않더군요. 2시간 정도 천천히 읽다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분가하자 하더군요. 나에겐 사랑하는 어머니이시다. 몰래 들어놓은 적금에 사실 화가 났고 그리고 난 네가 당연히 모실 줄 알았다 라고 하더군요. 며칠 동안 생각하고 이 글을 읽고 또 생각했고 3년이란 시간 입장 바꿔 곰곰이 생각해봤다고 정말 나라면 1년도 못하고 이혼했을 건데 고맙다고 자기가 잘 설득하겠다 하더군요. 집에 오자마자 신랑이 어머니께 가서 설득시킨다고 부탁도 하고 화도 내고 징징거리기도 하다가 피곤한지 어머님 방에 나와 침대에 뻗어서 자네요. 고집이 있으신 분이셔서 당연히 아직은 따라오신다 말 뿐이시고요. 근데 진짜 따라오실까봐 걱정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자꾸 체하네요. 그래도 신랑이라도 생각이 바뀐 거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이랑 분가하게 되면 또 추가글 쓸게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3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 익명의 힘을 빌려서 글 써봐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됐고요.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저에게는 결혼 전부터 운영하던 네일샵이 한 개 있습니다. 손님들 상대하면서 힘든 적도 많지만 제가 네일아트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자부심도 있어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 9월 달에 단체 손님으로 6명 예약 잡혔던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6분이나 다 함께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제가 계속 신경을 썼었어요.
예약 당일 저희 시어머니와 개모임을 같이 하시는 친구분들 5분이 하하호호 웃으시며 오시더라고요. 저한테 미리 언질이 없었던지라 조금 당황했는데 예약을 받았던 다른 아트사 한 분이 시어머니 오시는 줄 몰랐냐며 얼른 자리로 안내해드리자고 했습니다. 샵의 아트사가 저까지 총 6명이라 한 분씩 맡아 네일아트를 해드렸고 시어머니를 포함해서 어머니 친구분들 모두 까탈스러우셔서 여러 요구사항 맞춰드리느라 조금 고생했습니다. 아트 다 끝나고 계산 도와드리려는데 어머님께서 고맙다고 손톱 마음에 쏙 든다 하시면서 바로 나가시려는 거예요. 어머님 친구분들께서는 이미 샵 밖에서 어머님 기다리고 계시고요. 다른 아트사분들 다 보고 있는데 가방 챙기시는 어머님 붙잡고 계산 어떻게 하시겠냐고 여쭤보기 좀 그래서 그냥 보내드렸어요. 그날 마감하고 나서 시어머니 오시는 줄 몰랐냐고 물었던 아트사분한테 어머님이 직접 예약하셨냐고 물어보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제 이름 말하며 시무라 하시고 예약하겠다고 하셔서 당연히 저도 알고 있는 줄 알았대요. 제가 예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약자명이 저희 어머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하고 샵 마감 후 바로 시댁 들렸습니다. 시댁이 저희 집과 가게랑 매우 가깝습니다. 어머님께 어머님 미리 오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더 잘 해드렸을 텐데요 하며 계산을 안 하고 가셨었다고 혹시 돈 지금 받을 수 있냐니까 그 돈 그렇게 받고 싶어서 퇴근하자마자 시댁 찾아왔냐고 그거 얼마 한다고 그렇게 야박하게 구냐고 친구들이랑 기분 전환도 할 겸 일부러 며느리 샵 찾아간 건데 이 정도도 못 해주냐고 다다다 쏟아붙이셨습니다. 시댁이랑 저희 집 차로 10분 거리고요. 평소에는 자주 놀러 오라고 그렇게 성화이십니다. 어머님 말씀 듣고 보니 친구분들 데리고 일부러 제 샵으로 와주신 걸 텐데 제가 너무 돈돈거린 건 아닌가 예의 없어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 혼자 오셨으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해드렸겠지만 5분이나 더 오셨고 모든 분들 공짜로 해드리기엔 무리가 있다고 차분히 설명드렸어요. 솔직히 내일도 그냥 케어만 받으셨다면 100번 1000번 양보해서 한 번쯤은 넘어갈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6분 모두 젤 네일 받으셨어요. 그것도 아트의 파츠에 최대한 화려하게요. 한 분당 7만 원 가까이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젤 네일 기본 가격이라도 받았으면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입 대빨 내미시면서 지금 현금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 주겠다 하셨고 저도 솔직히 퇴근하자마자 바로 시댁 찾아간 건데 아득바득 돈까지 받아가긴 뭐 해서 알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결국 돈 주시긴 하셨는데 6만 원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한 사람당 10,000원씩 6만 원씩이라고 자랑스럽게 주시더라고요. 그냥 당신 친구분들 앞에서 며느리 자랑도 하시고 기도 피고 싶으셨나 보다. 그렇게 합리화하며 어머님 용돈 드렸다고 생각하고 잊으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번 달에 6분 예약이 또 잡혔는데 9월달과 예약자명이 또 다르더라고요. 정말 혹시나 하고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었어요. 예약자명 말하고 혹시 어머님 친구분 성함이냐고 여쭤봤는데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아니라고 하셨으니 별 생각이 없었는데 당일날 어머님이 친구분들이랑 오시더라고요. 뭔가 잘못됐다 싶었지만 예약 안 하고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이미 이 단체 예약 때문에 다른 예약을 받지 않았던 터라 다시 한번 네일아트 해드렸어요. 이번에도 젤 받으셨고요. 아트 끝나고 제가 표정 좀 굳히고 있으니 어머님께서 먼저 퇴근하면 집 들러 줄게 하시고는 나가시더라고요. 샵 끝나고 다시 시댁 찾아가서 제가 어머님한테 직접 여쭤봤는데 왜 거짓말 하셨냐 물어보니 사실대로 말하면 예약 취소해버릴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하시네요. 어머님 친구분들은 왜 계산 안 하고 가시냐 했더니 어머님이 며느리한테 다 말해뒀다고 걱정 말라고 하셨다네요. 저번에는 제가 좋은 마음으로 넘어가 드렸는데 이번에는 네일아트 비용 다 주셨으면 좋겠다고 현금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계좌 이체라도 부탁드린다고 하고 더 이상 어머님 얼굴 보고 있기 싫어서 집으로 왔어요.
근데 어머님이 남편한테 뭐라고 말하신 건지,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엄마가 샵 갔었냐고, 왜 그렇게 돈 꾸역꾸역 다 받으려 하냐고 뭐라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화내니 그냥 자기가 돈 주겠다고 얼마냐고 하네요. 어머님 혼자 아트 받으신 거면 아들이 대신 내드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도 그냥 좋게 좋게 공짜로 해드렸을 거고요. 어머님 친구분들 비용까지 왜 우리 남편이 다 내야 하는지 당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어머님이랑 친구분들이 내일 받으신 거니까 그분들한테서 돈 받아야겠다고. 남편한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했더니 이미 36만 원, 또 1인당 6만 원으로 계산하고 입금시켰다고. 그냥 어머님께서 이체하신 거라고 생각하라는데 그게 쉽게 되나요? 어머님께 만약 계속해서 이러신다면 더 이상 예약 안 해드린다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딱히 다른 말씀은 없으시더라고요. 찝찝하지만 그래도 제 뜻 확실하게 전했다고 생각했고 잊으려고 했어요. 제가 진짜 폭발한 건 오늘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세 분 이렇게 단체 예약이 두 그룹이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이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그냥 6분 단체 예약에만 너무 신경 써서 그런 것 같아요. 또 다시 어머님이랑 친구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지금 단체 예약 있다고 말씀드리니 예약하고 온 거라고 하시네요. 제가 눈치챌까봐 세 분 이렇게 나눠서 예약하셨더라고요. 눈 뒤집혀 가면서 제가 못하겠다, 나가시라 하니 어머님께서 자기 친구들만이라도 해달라고 사정하시네요. 다른 아트사분들 제 눈치 보며 어차피 다른 예약도 없지 않느냐, 그냥 우리가 5분 해드리겠다고. 저보고는 어머님이랑 잘 얘기하라고 하는데 진짜 온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어머님한테 왜 자꾸 이러시냐고, 한 푼 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비싼 걸 공짜로 받으시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냐고 하니 우시면서 며느리 덕 좀 보려는데 왜 이렇게 야박하냐고 하시네요. 졸지에 돈 없고 불쌍한 시모, 기분 전환도 못 해주는 못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진짜 너무 속상한 게 저희 어머님께 한 달 용돈 정말 넉넉히 드리거든요. 어머님께서 친구분들 아트 비용까지도 그 용돈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당신 돈은 안 내시겠다는 그 속셈이 너무 눈에 잘 보여서 더 짜증나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남편이랑 시댁 가기로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뒤집어 엎을 수 있을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